안녕하세요. 저는 종양 전문 간호사 강희정입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시거나 경험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자가관리라는 주제로 총 10차 시 중 1차 시인 항암 치료가 뭐예요? 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항암화학요법 및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알아보겠는데요. 정상세포는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포가 손상되면 회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균형 있는 모양을 유지하고요. 이것은 마치 교통신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멈추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복구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며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자랍니다. 또한 세포 덩어리 모양도 울퉁불퉁 비정상적으로 형성하고 정상 조직에 침투해서 파괴합니다. 암세포는 정원의 잡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잡초는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퍼지며 심지어 다른 꽃이나 식물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잡초는 규칙 없이 무작정 자라기 때문에 결국 정원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정상세포에 암세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암세포는 제멋대로 자라면서 멈추질 않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무한증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멈추질 않고 계속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밀어내고 침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침투라고 하는데요. 또한 암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멀리 다른 기관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특징이 무한증식, 침투, 전이로 인해서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 치료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요법은 암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로 논에 잡초가 있다면 농부가 그 잡초를 직접 뽑아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사선 요법입니다. 고에너지인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농부가 논밭의 잡초를 불로 태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암화학요법으로 약물을 사용해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영향을 주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논에 농약을 전체적으로 뿌리는 작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행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우분들은 보통 항암 치료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항암 치료의 정확한 용어는 항암화학요법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이란 빠르게 성장 분열하는 암세포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서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해야 하는 이유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의 크기를 축소를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며 전이된 암 치료에도 사용되고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투여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맥주사입니다. 항암제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근육 및 피하 주사입니다. 근육 또는 피부 아래에 항암제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피부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페론이 있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트라스트주마비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경광암제입니다.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항암제로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맥 주사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케모포트를 삽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케모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항암 치료나 정맥이 약한 환자, 고농도의 약물 주입 시 케모포트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 부분과 튜브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쪽으로 피부 아래에 삽입하게 됩니다. 쉽게 약물인 항암제를 주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케모포트에 주입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간염과 혈전이 합병증이긴 한데 자주 생기는 합병증은 아닙니다. 항암 화학요법 치료의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항암요법입니다. 선행항암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암세포를 줄여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수술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미용적, 기능적 보존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유방암이나 골육종, 두경부암, 폐암 등의 치료 시 시행되며 모든 암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입니다.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치료 후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암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횟수만큼 시행하게 되며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모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 방사선 치료만으로 종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식적 항암요법입니다. 고식적 항암요법은 진행암, 전이암의 경우 암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결국 생명을 연장시키고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성장 속도를 늦추도록 함으로써 암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이것은 즉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암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암화학요법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주 혹은 3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 전후로 시행하는 경우 4차, 6차, 8차 등으로 치료 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증상 완화가 목적이라면 치료 효과에 따라 치료 기간이 결정됩니다. 항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검진 및 진단적 검사 등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MRI, 펫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부작용입니다. 신체적 부작용으로는 탈모, 불면증, 울렁거림, 신경병증, 설사, 변비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부작용으로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및 감정 표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심한 부작용의 경우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치료를 늦추거나 약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첫 항암화학요법 치료 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당일 동행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인 경우 항암 시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동안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이를 병행할 수 있는지도 의료진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항암화학요법 치료 전 준비물입니다. 항암 치료 전 미리 구비하면 좋은 물품으로는
체온계, 부드러운 칫솔, 물통, 모자나 두건, 수면 양말, 담요, 손톱 강화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당일 준비해야 할 물품입니다. 편안한 옷과 신발, 가벼운 담요, 휴대용 휴지,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인 경우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암요법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 치과 치료는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입니다. 항암 치료 중 치과 치료는 가급적 피하고 의료진과 먼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암 치료 전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충치가 있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은 항암 치료 전 치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회, 생선회 등 날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백혈구 수치에 따라 섭취가 가능합니다. 육회, 생선회 등 날고기라도 평소에는 먹어도 되지만 단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면역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간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선과 고기를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간혹 항암 치료하는 내내 무조건 야채와 과일도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타민 등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모든 야채와 과일을 익혀서 먹기보다는 생야채와 과일을 적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먹으면 안 됩니다. 특정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은 항암 치료 중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전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특정 건강보조식품으로는 한약, 에기스, 상황버섯, 영지버섯, 녹즙, 붕어, 가물치, 잉어, 장어 등의 달인물, 동충하초, 키토산, 스코알린 등이 있습니다. 암 환자라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암 환자라도 예방접종은 맞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백신의 종류와 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성생활 자체가 해롭거나 배우자에게 암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제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는 피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후 남성은 6개월, 여성은 2년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임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시청하셨다면 간단한 OX 퀴즈를 2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만 영향을 미치는 치료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치료입니다.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항암 부작용을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미리 알아두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